시대를 초월한 목소리를 가진 재능 있는 아티스트인 김호중은 성공에 치솟는 음표와 상실과 고통의 음울한 선율이 뒤섞인 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24년 5월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한 교통사고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기세가 꺾인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혀 한때 그를 힘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겼던 수백만 명의 팬들의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와 충돌해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그가 매니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지시하고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이후의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음성 녹음과 경찰 증거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자 그는 2024년 5월 24일에 음주운전, 도주사고, 수사방해 등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법적 결과 그는 감옥에 구금되었고 나중에 2024년 말에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쌓은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느낌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김호중은 한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상징이었습니다. 울산의 가난한 소년으로 가난 속에서 자랐고 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신문 배달부터 육체 노동까지 모든 일을 하면서 음악적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동기로 바꾸어 미스터와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 트롯에서 내위를 차지했으며 소울풀한 목소리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사고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2024년 5월 19일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저는 저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대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뿐만 아니라 그를 한때 영감으로 여겼던 팬들의 눈물도 함께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의 삶에서 또 다른 슬픔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그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경북예술고등학교 시절 외로움과 괴롭힘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중에 한 반 친구가 그를 학교 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 주장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옳든 그르든 그 기억들은 그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거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사고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오랜 상실이었습니다. 명예의 상실, 신앙의 상실, 그리고 그가 꿈꿨던 자아의 상실이었습니다. 김호중의 가수로서의 삶은 밝은 장과 어두운 페이지로 구성된 두꺼운 책과도 같습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시작해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지만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울산의 가난한 소년으로 아주 일찍부터 음악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고 그의 어머니는 두 형제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악은 김호중에게 피난처가 됐다. 그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노래하는 법을 배웠고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17살에 자신의 열정을 쫓아 서울로 이사했고 미술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온갖 종류의 일을 했습니다. 김호중의 첫 번째 큰 성공은 2020년 TV 프로그램 미스터 션샤인에 참여하면서 찾아왔다. TV조선 트로트 인재 발굴 경연대회. 그는 강력한 테너 목소리에 클래식 음악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음색으로 수백 명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겨우 4위에 머물렀지만 트로트의 왕자,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는 남자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공연 이후 첫 번째 앨범인 우리 가족 2020는 50만 장 이상 판매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음악 시대의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는 The Classic Album My Favorite Arias 2021을 발매하며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악으로의 진출을 알렸습니다.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비평가들의 호평도 받았으며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콘서트는 매진되었다. 그의 커리어의 정점은 2022년 발매한 앨범 파노라마로 첫 주에 70만 장이 팔려 그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다. 또한 그는 플라시도 도밍고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노래하고 피아니스트 이루마와 협업하는 영광을 누려 한국을 넘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의 경력이 항상 밝았던 것은 아니다. 미스터 트롯의 아버지인 그는 많은 소규모 음악 경연대회에서 낙제하였고 가족과 친구들의 의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서 탈락한 뒤 체육관에서 울었는데 마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 꿈은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021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몇 시간씩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심지어 피곤해서 목소리가 쉰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마침내 그가 미스터와 함께 빛 속으로 발을 디뎠을 때 보상을 받았습니다. 속보,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패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24년 교통사고였다. 이 사고 이후 그의 콘서트는 잇따라 취소되었고 수십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대중의 거부에 직면했다. 그는 구금 중에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빠졌으며 자해 위험까지 겪었다고 하며 결국 그의 안전을 위해 독방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그가 흘린 눈물은 단순히 그의 경력 상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몇 시간이나 기다렸던 팬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나는 그들을 배신했다고 썼는데 그 고백은 그와 독자 모두를 목이 메게 했다. 김호중은 명예나 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과 개인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트로트나 한국 음악의 경계를 넘어 자신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2022년 인터뷰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나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그곳에서 국제적인 청중들 앞에서 좋아하는 아리아를 부를 수 있을 테니까. 2022년 서울 콘서트에서 플라시도 도밍고와의 협업은 이러한 여정의 첫걸음이었고 그는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제 음악이 여러 문화간의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호흡부터 각 음표를 통한 감정 전달까지 자신의 보컬 기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연습합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성취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김호중은 2022년 3월 스카이가든 단체에 6,750만 원 상당의 홍삼을 기부하고 2023년 2월에는 유니세프를 통해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또한 2022년 루치아노 파바로티 재단과 안드레아 보첼리 재단의 첫 아시아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이를 칭호라기보다는 책임감에 가까운 연계로 여긴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고 어디에서 왔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나 그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팬 미팅이 그가 꿈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또한 김호중은 언제나 지속 가능한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자 노력한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클래식, 팝, 국악을 조화롭게 결합한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앨범 파노라마는 그가 각 곡의 제작과 선택에 직접 참여하여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낸 야망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고로 인해 그의 경력은 중단되었지만 음반 판매부터 국제적 인정까지 그가 이룬 업적은 여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정표입니다. 33세의 나이에 김호중은 마침내 그녀가 신원이 공개된 적이 없는 신비한 여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는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사생활, 특히 연애 생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결혼했는지 또는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2024년 말 감옥에서 풀려난 후 비공개 팬 미팅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추측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항상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는데 저는 너무 늦었을 때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울산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절친한 친구로 그가 옥살이를 하는 등 힘든 시절을 묵묵히 지지해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호중의 사랑은 그의 말처럼 감정이 가득한 이야기이지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전에 대중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경력에 너무 집중하고 부분적으로는 그의 사생활 때문일 겁니다. 2021년 인터뷰에서 그는 마음속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암시했지만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그 사람을 상처 입힐까봐 더 이상 밝히고 싶지 않았다. 이 여인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것과 2024년에 그가 스캔들에 빠지는 것을 그녀가 지켜보게 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실망시켰는데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합당할 만큼 내가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호중은 공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슬픔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듯하다. 그는 진심으로 You and Me 같은 감성적인 발라드를 불렀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가 사랑을 잃은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만,